증거를 눈앞에서 쫙 깔아주고 너 거짓말이잖아 하면 어떻게 돼요? 앙심을 품겠죠. 어떻게 하면 이 새끼한테 복수를 할까? 그럼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 부들부들하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뭐예요?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끝까지 변명을 한다. 내가 그때 그랬던 건 너무 사는 게 고달프고 억울한 마음을 어디다 풀 수가 없어서 이런 불쌍한 나를 이해 안 해줄 거야? 쪽으로 가겠지.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자살 많이 하는 애들인데 누가 누굴 상담해 건방지게. 안녕하세요. 건방진 정신과 의사 임수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수근 임수근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뭔가요? 살짝 지나가긴 했는데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다 한마디씩 거들고 있는 나르시시즘. 너희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거의 뭐 나의 정신건강,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꺼진 쥐새끼도 다시 보자, 거의 그 수준으로 우리가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들 하는 말이 제일 위험한 부류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손목을 긋거나 아니면 자기 파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계성 성격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나르시시즘, 자기애적 성격 장애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이거 교묘한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되게 똘똘해 보이지도 않아요. 나는 조종을 하는 거다, 네가 꼼짝을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리면 아주 손쉽게 그것들을 발견해낼 수도 있다.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뭔가 기분이 더럽다 싶으면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인 거죠 이게. 병입니다. 일단 아주 약도 없는 치료가 안 되나요? 네. 근데 그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나가고 계속해서 갈등 상황에 놓인다,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다 해서 정말 슬픈 마음에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주변에서 무슨 상황들이 왜 벌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성격 장애라는 게 일생에 걸쳐서 모든 대인관계, 모든 나의 어떤 삶의 방식에 다 영향을 주는 그게 성격이기 때문에 교정이 되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조금씩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변화하는 경우들은 있기는 있다고 믿고 싶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증상이 무조건 자기는 옳다고 믿는 증상이잖아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의사가 무슨 말을 하든 뭐 알아먹지 못하니까. 혹시 그러면 실제로 나르시시스트를 보신 적은 있나요? 있어요. 있는데 그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르시시즘의 어떤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겠다 해서 오신다기보다는 자꾸 주변하고 갈등 상황이 생겨요. 싸우고 멀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 죽겠다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그거를 뭐 고치겠다는 의지로 오는 건 아니고. 아니죠. 그걸 알면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씨가 자기가 나르시시스트라고 지금 온 유튜브에 도배가 되는 상황인데도 본인은 인정을 안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왜 나를 괴롭히는 걸까? 이 사람들은 나의 진심을 몰라도 너무 몰라준다. 온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포인트는 억까 당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겐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이 책을 쓴 아주 정말 제가 존경에 마지못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누나가 하나 있어요. 정신과 전문의 누나인데 원은수 선생님이 씨를 아시는 분. 알아요. 술도 친해져가는 사이지만 저는 이미 뭐 너무너무 아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은 누나라는 거. 이분이 아주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써놓은 게 있어요. 난 잘생겼고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하대해도 된다, 이런 게 나르시시즘의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매하게 겸손할 줄도 알고 분수도 알고 사람들한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상대방의 호감을 살 수 있다. 조금만 상대방들을 사람들한테 파고드는 유형이 있는데 그것이 취약한 나르시시즘이라는 유형인데요. 그거를 아주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더러워지는 기분, 그거를 놓치지 마세요.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요게 나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를 치켜올리진 않는지, 뭔가 적재적소라고 이 아이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나를 추켜 세울 필요가 있는 건가? 부적절하다면 그거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선 언제든지 태세 전환을 해서 그렇게 치켜올려 놓은 나를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깔고 자기가 위에 선다든지. 만약에 쎄함을 느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이상적인 좋은 방법은 도망칠 수 있는 거죠. 도망칠 수 있다면은 무조건 멀리 해라. 손절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멀리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니즈를 살짝 충족을 시켜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내가 토할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인정. 거기에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그렇게 조종이 된다라고 그 상대방이 인지를 하게 되면 나르시시스트가 그것을 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꾸 나의 어떤 사적인 공간으로 침범을 한다든지 아주 무례하게 파고들거나 무리한 요구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3자 대면을 시켜가지고 증거를 눈앞에서 쫙 깔아주고 너 거짓말이잖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앙심을 품겠죠. 어떻게 하면 이 새끼한테 복수를 할까? 그럼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 부들부들하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끝까지 변명을 한다. 내가 그때 그랬던 건 너무 사는 게 고달프고 억울한 마음을 어디다 풀 수가 없어서 이런 불쌍한 나를 이해 안 해줄 거야? 쪽으로 가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맞춰주는 거 조금씩 맞춰주다가 선 넘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들이받는 부분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 절대로 그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다, 갱생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거는 치료자가 해야 될 몫이고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절대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상처만 받습니다. 그래도 뭐 궁극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죠. 해결 안 되죠. 뭐, 맨날 그러고 살 건데 뭐 어떡하겠어요. 저라면 뭐 지금 제 성격에 그냥 들이받고 살 것 같아요. 계속 맨날 싸우고 그래가지고 척친 적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참 얘기하면서도 쎄하네요 기분이. 자꾸 과거가 상기가 돼서 저도 좀 약간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냥 피하거나 결국에 뭐 들이받거나 하고 끝나더라고요. 당하고 살지 않겠다라는 그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못돼주셔도 돼요. 조금 더 저도 한 번 사는 인생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겠어요. 나르시시즘 관련해서는 너무 숙이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인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